안녕, 라이언. 전래동화 같이 볼까요? 저기 저 눈깔. 새들이 종종거리며 노래하고 작은 짐승들이 자박대며 찾아드는 아주 한가로운 마을이 있었어요. 그 마을에는 어떤 이야기든지 재미있게 하는 사람과 무슨 이야기를 해도 재미없게 하는 사람이 살았어요. 어느 날 두 사람이 나무하러 산에 올라갔어요. 우리 좀 쉬었다 할까? 그게 좋겠네. 마침 목도 마르고 땀도 줄줄 흐르던 참이었어. 두 사람은 손등으로 땀을 닦으며 키가 큰 나무 아래 털썩 주저앉았어요. 그런데 그때였어요. 개울 건너 풀밭에 꿩 한 마리가 푸드덕 날아왔어요. 꿩은 고개를 까닥거리며 개울가로 슬금슬금 다가왔지요. 그 모양을 본 이야기 잘하는 사람이 슬금슬금 기어오는구나 하고 중얼거렸죠. 그러자 이야기 못하는 사람이 옳지, 이야기를 시작하는구나, 이 얘기를 잘 듣고 외워야겠다 하며 귀를 쫑긋 눈을 말똥 거렸어요. 그 사이 꿩은 가만히 멈추어 두리번 주위를 둘러보았지요. 그러자 이야기 잘하는 사람이 두리번 살피는구나 하지 않겠어요? 이야기 못하는 사람은 마음속으로 얼른 따라하며 외웠죠. 그런데 이번에는 꿩이 두 사람을 빤히 쳐다보거든요. 이야기 잘하는 사람이 저기 저 눈깔 하고 중얼거렸어요. 이야기 못하는 사람은 그 말을 잊어버릴까봐 저기 저 눈깔 하고 또 열심히 외웠죠. 푸드덕! 드디어 꿩이 날개를 펴고 날아올랐어요. 이야기 잘하는 사람이 또 중얼거렸지요. 헐헐 간다. 이번에도 이야기 못하는 사람은 그 말을 외우고 또 외웠어요. 이만하면 지게에 한가득 될 듯 싶으니 그만 내려가자고. 그럼 그럴까? 두 사람은 지게를 지고 집으로 돌아왔지요. 그날 밤이었어요. 이야기 못하는 사람은 낮에 외운 말을 외우고 또 외우다가 잠이 들었어요. 그런데 때마침 그 집에 도둑이 담을 훌쩍 넘어 들어온 거예요. 도둑은 혹시라도 들킬까봐 슬금슬금 기어서 마루로 올라갔지요. 바로 그때였어요. 방 안에서 슬금슬금 기어오는구나 하는 소리가 들리지 않겠어요? 도둑은 깜짝 놀라 꼼짝 않고 서서 사방을 두리번거렸죠. 그러자 이번에는 글쎄 두리번 살피는구나 하는 소리가 들리거든요. 도둑은 가슴이 쿵쾅 뛰었지요. 방 안에서 누가 나를 보고 있는 게 아닐까? 도둑은 가만 문으로 다가가서 손가락으로 구멍을 콕 뚫었어요. 그러고는 문구멍으로 빠끔히 들여다보았지요. 그랬더니 저기 저 눈깔 하지 뭐예요? 도둑은 다리가 후들거려서 더 이상 있을 수가 없었어요. 하마터면 꼼짝없이 잡히게 생겼거든요. 그러니 냅다 도망을 칠 수밖에요. 그런데 그때였어요. 방 안에서는 또 헐헐 간다 하고 큰 소리가 났어요. 도둑은 그 소리에 너무 놀라서 담을 넘다가 그만 오줌을 싸고 말았대요. 이야기 못하는 사람이 잠꼬대로 도둑을 쫓았다는 거예요. 어때? 이만하면 열심히 외운 보람이 있었던 거죠? 저기 저 눈깔. 떡보와 사신. 옛날에 중국에서 우리나라에 사신이 왔어요. 압록강까지 내려온 사신은 우리나라와 지혜를 겨루어 이기겠다고 큰 소리를 쳤죠. 임금님은 걱정이 이만저만이 아니었어요. 지혜 겨루기에서 졌다가는 나라에 큰 망신이 아닐 수 없을 텐데 이거 참 걱정이로구나. 임금님과 신하들은 머리를 맞대고 고심한 끝에 나라 안에 지혜로운 사람을 찾아 내보내기로 했어요. 그래서 온 나라 안에 벽보를 붙였어요. 누구든지 중국 사신과 지혜를 겨루어 이기는 사람에게는 무엇이든 원하는 대로 상을 주겠음. 하지만 누구 하나 선뜻 나서는 사람이 없었어요. 괜히 나섰다가 잘못해서 지는 날에는 목숨을 잃게 될 것이 뻔했거든요. 그때 압록강가에는 떡보라는 뱃사공이 있었어요. 떡보는 떡을 하도 잘 먹는다고 붙여진 별명이에요. 떡보는 하루 3끼 떡만 먹을 수 있다면
세상에서 부러울 것이 없을 정도로 떡을 좋아했어요. 그날도 떡을 사들고 거리를 지나던 떡보는 사람들이 벽보 앞에서 수군거리는 소리를 듣게 되었어요. 무엇이든지 원하는 상을 주겠다고 옳지 내가 나가봐야지. 떡보는 그 길로 마을 사또를 찾아갔어요. 사또님, 제가 중국 사신과 지혜를 겨루어 보겠습니다. 하지만 사또는 한마디로 떡보의 말을 무시했어요. 쓸데없는 소리, 너처럼 무식한 뱃사공이 어찌 중국 사신과 지혜를 겨룰 수 있단 말이냐? 썩 집으로 돌아가거라. 사실 떡보는 첫눈에도 못생기고 미련해 보이는 데다 눈도 한쪽밖에 없는 애꾸였거든요. 하지만 떡보는 물러서지 않았어요. 날이 굼벵이도 구르는 재주가 있는 법입니다. 또 길고 짧은 것은 대봐야 아는 것이니 제발 절 내보내 주십시오. 이런 고집불통을 봤나? 만약 이런 지혜 겨루기에서 지게 되면 너는 살아남을 수 없을 것이다. 그래도 나가겠느냐? 걱정 마십시오. 대신 제가 이기게 되면 떡이나 실컷 먹게 해주십시오. 이렇게 막무가내로 우기니 사또도 떡보의 고집을 꺾을 수 없었어요. 결국 떡보가 우리나라 대표로 나가게 되었죠. 드디어 떡보가 중국 사신과 지혜를 겨루기로 한 날이 되었어요. 떡보는 우선 떡집에 가서 인절미 5개를 외상으로 사 먹었죠. 아, 배부르다. 떡보는 부른 배를 잔뜩 내밀고는 흡족한 표정을 지었어요. 배가 부르니 무엇이든 잘 될 것만 같았거든요. 지혜를 겨루기로 한 시간이 되자 떡보는 배를 저어 강 가운데로 나아갔어요. 맞은편 강기슭에 있던 중국 사신도 배를 저어와 마침내 두 사람은 마주보고 서게 되었어요. 아니, 저런 보잘것없는 뱃사공을 내보내다니. 떡보를 처음 본 중국 사신은 어처구니가 없었어요. 새가 사공의 눈을 쪼아 먹었나 보구려. 중국 사신이 먼저 떡보의 눈을 보고 비웃으며 말했어요. 아니, 사신이란 사람이 다른 사람의 생김새를 보고 놀리다니. 떡보는 몹시 화가 났어요. 그런데 자세히 보니 중국 사신의 입이 살짝 옆으로 비뚤어져 있지 뭐예요? 저런, 바람이 사신의 입을 스쳐 지나갔나 보군. 이 말에 중국 사신은 깜짝 놀랐어요. 이거 뱃사공이라고 얕볼 게 아니잖아? 이제 중국 사신은 말을 하지 않고 엄지와 검지로 동그라미를 만들어 보였어요. 하늘은 둥글다라는 뜻이었죠. 그런데 떡보는 이 문제를 떡에 대해 묻는 것으로 엉뚱하게 알아들었어요. 사신이 내가 떡을 사 먹는 걸 본 모양이군. 떡이 둥글었냐고 묻는 걸 보니. 그래서 떡보는 인절미는 네모다라는 뜻으로 두 손으로 네모를 만들어 보였어요. 그런데 유식한 중국 사신은 아니, 하늘은 둥글다는 내 문제를 보고 땅은 편편하고 네모지다고 대꾸하는 걸 보니 저 떡보라는 뱃사공이 분명 아는 것이 많은 게 분명하네 하며 떡보의 지혜에 감탄을 했더래요. 이번에는 좀 더 어려운 문제를 내야겠는걸? 중국 사신은 단단히 벼르며 손가락 3개를 펴서 떡보 앞에 내밀었어요. 사람이 살아가면서 지켜야 할 도리인 삼강을 아느냐는 물음이었죠. 그런데 떡보는 떡을 3개 먹었느냐고 묻는 것으로 알아듣곤 5개를 먹었다는 뜻으로 손가락 5개를 쫙 펴 보였다란다. 그러자 중국 사신은 매우 놀라워하며 주춤 뒤로 물러섰어요. 나는 삼강을 아느냐고 물었는데 한 발 더 나아가 사람이 지켜야 할 5가지 도리인 오륜도 안다고 하니 정말 대단하군 대단해 하며 매우 뜻깊게 해석을 한 것이죠. 이러다간 오히려 내가 망신당하겠구나. 저 떡보라는 사람이 절대 풀지 못할 어려운 문제를 내야겠어. 중국 사신은 어험 헛기침하며 수염을 쓰다듬어 보였어요. 수염을 뜻하는 한자인 염자가 들어간 중국의 옛 임금 염제 신농시를 아느냐라는 질문이었죠. 한편 떡보는 이것을 떡이 맛있더냐라고 묻는 것으로 알아들었더래요. 중국 사신이 어떻게 된 거 아냐? 저렇게 쉬운 문제를 내다니. 그래서 배를 불룩 내밀고는 손으로 쓱쓱 문질러 보였죠. 떡이 맛있어서 많이 먹었더니 배가 부르다는 뜻이었어요. 그런데 이를 본 중국 사신은 자리에서 펄떡 일어나더니 안절부절 못하는 거예요. 떡보가 배를 문지르는 것을 보고 역시 중국 옛 임금의 한 분인 태오 보키 씨도 안다라고 잘못 이해를 했거든요.
더 이상 안 되겠다. 이 나라에는 미천한 뱃사공도 저렇게 유식한 걸 보니 지혜로운 사람들이 헤아릴 수 없이 많겠구나. 얼른 중국으로 돌아가는 편이 망신을 덜 당하는 길이겠어. 이렇게 생각한 중국 사신은 곧바로 배를 돌려 중국으로 돌아가 버렸대요. 떡보가 지혜 겨루기에서 이겼다는 소식을 듣고 임금님과 신하들은 일제히 떡보 만세, 떡보 만세 하고 외쳤어요. 사실 지혜 겨루기에 떡보를 내보내긴 했지만 잘 할 수 있을지 걱정이 이만저만 아니었거든요. 임금님은 떡보에게 온갖 떡이 차려진 푸짐한 상은 물론이고 높은 벼슬까지 내렸지요. 집에 돌아온 떡보에게 사또가 물었어요. 떡보야, 정말 수고가 많았구나. 이렇게 중국 사신의 코를 납작하게 만든 방법이 무엇인지 이야기 좀 해주지 않겠니? 뭐 생각보다 시시한 겨루기였어요. 처음에 중국 사신이 제 애꾸눈을 비웃잖아요. 그래서 저도 중국 사신의 비뚤어진 입을 비웃어 주었죠. 둥근 떡을 먹었느냐 묻길래 네모진 떡을 먹었다고 했고요. 중국 사신이 떡 3개 먹었냐 하길래 5개를 먹었다고 손가락을 파보였죠. 떡이 맛있냐고 묻는 거예요. 그래서 많이 먹어 배부르다고 대답한 게 다예요. 떡보의 말이 끝나자 사또와 마을 사람들은 박장대소를 하고 웃었어요. 그리고는 떡보 만세, 떡보 만세 다시 한번 크게 외쳤죠. 이렇게 해서 떡을 좋아한 떡보는 나라의 큰 영웅이 될 수 있었대요. 떡보와 사신, 오늘은 여기까지예요. 바이바이.